당신은 몇 번의 인생을 살아보셨나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살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느덧 환갑을 넘기고 칠순을 바라보며 혹은 이미 그 나이를 훌쩍 넘긴 분들도 계시겠지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후회스러운 선택도 있었고 때로는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실학의 거장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은 두 번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참으로 간단 명료한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깨달아야 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를 살다 가신 분입니다.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뛰어난 재능으로 젊은 나이에 벼슬에 올랐지만 천주교와 연루되어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권력과 멀어져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인생을 성찰하고 학문을 깊이 연구하며 후세에 남길 가르침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다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천천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잘 살아왔나? 후회는 없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우리 함께 인생에 대해, 시간에 대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시간이 참 빠르다는 느낌일 겁니다. 어제 일 같은데 벌써 몇 년이 지났고 얼마 전 같은데 이미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손주를 보게 되고 청년이었던 내가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아침에 떠오른 해가 저녁이 되면 지고 봄에 피어난 꽃이 가을이 되면 진다. 세월은 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흩어진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누가 시간이 되돌아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살아왔을까요?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 다음 기회에 하지 뭐.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미뤄왔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것도 모두 나중에라는 말로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 사이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나갔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에만 몰두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주말에도 일을 하느라 집에 계신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단. 아이들이 아빠 놀아줘라고 하면 나중에 아빠 바빠라고 대답하셨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들은 다 커버렸고 더 이상 아빠와 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아빠는 그저 명절에나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했던 그 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었는데,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단 한 번뿐이었는데, 나는 그걸 놓쳐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은 단 한 번뿐입니다. 지나간 오늘은 내일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제 하지 못한 일을 오늘 똑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순간은 유일무이하고 그래서 귀중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나중에를 말했습니까?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다음 명절에는 더 오래 있을게요. 나중에 여행 모시고 갈게요. 그런데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은 우리 곁을 떠나셨고 우리는 하지 못한 효도에 대한 후회만 남았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유배 생활 중에 어머니를 여의셨습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분의 글에는 그 슬픔과 후회가 절절히 묻어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효도할 날은 다시 오지 않고 후회만이 가슴을 찌른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누구와 시간을 함께 할 것인가? 무엇에 마음을 쓸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늦었어라고 말합니다. 이제 뭘 해도 늦었어. 젊었을 때 했어야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지금은 너무 늦은 걸까요? 아닙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이릅니다. 1년 후보다는 지금이 더 이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환갑을 맞이하셨습니다. 60살.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책을 쓰고 연구를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대표작인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같은 책들이 모두 유배지에서, 그것도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완성된 것들입니다. 만약 정약용 선생께서 이제 늦었어. 나는 이미 늙었고 유배 생활로 모든 게 끝났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의미 없이 흘려보낼 수도 있고 소중한 것들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후회 없이 살았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후회 없는 삶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후회가 없으셨을까요? 천주교와 관련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젊은 시절의 선택들을 돌아보며 후회하셨을까요? 아마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위대한 것은 그 후회 속에서 머물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잘못된 선택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으니까요. 진정한 후회 없는 삶이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삶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바로 고쳐야 한다. 내일을 기약하지 말라. 오늘 바로 고쳐야 한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꾸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며느리를 매우 엄하게 대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작은 일에도 잔소리를 많이 하셨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더 힘들었어라고 생각하며 태도를 바꾸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분도 나이가 들고 며느리도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크게 아프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때 며느리가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곁을 지켜주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됐을까? 내가 얼마나 미안한 일을 많이 했을까? 눈물이 나셨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퇴원하신 후 할머니는 며느리를 앉혀놓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며느리는 울면서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한테 사과해야 해.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너한테 잘할 거야. 그 후로 할머니는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존중하며 대하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잔소리 대신 따뜻한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며느리는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좋은 어머니셨어요. 이것이 바로 후회를 현재로 바꾼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과거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미 며느리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며느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실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 절망 속에서 지내셨을 겁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과거를 원망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하셨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백성들의 삶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 말입니다. 그 결과 유배지에서의 18년이 그분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후회 속에 갇혀 과거만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후회를 거울 삼아 지금부터 다르게 살 것인가.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젊었을 때 이것저것 더 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 공부를 더 할 걸,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낼 걸, 부모님께 효도를 더 할 걸. 이런 후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을 탐구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배우자와 산책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효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웃의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부모님께 하지 못한 효도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과거는 교훈이고 미래는 희망이며 현재는 선물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후회 없는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잘못했다면 고치고 다시 일어서서 계속 걸어가는 삶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후회를 안고 계십니까?
그 후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은 혼자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인과 자식들을 멀리서만 그리워해야 했습니다. 그 그리움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그분이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은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비가 너희들을 볼 수 없는 이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크구나. 하루하루가 3년 같고 밤마다 너희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난다. 아비는 너희들에게 좋은 아비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이 세상 누구보다 크다. 이 편지를 읽으면 가슴이 찡해집니다. 아무리 학문이 깊고 덕이 높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고통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선생은 깨달으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비슷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하고 친구들과의 약속보다 사업 미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무엇이 남았습니까? 쌓아둔 돈은 있지만 외로움은 가득하고 이룬 성공은 있지만 함께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고 자식들은 멀리 떠나갔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없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임원까지 올라갔고 돈도 제법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옛 친구들은 이미 다른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니 부인과도 어색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싶어. 돈은 모았는데 쓸 사람이 없고 시간은 생겼는데 함께할 사람이 없어. 이게 성공한 인생인가 싶어서 허탈해. 이것이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쌓이면 흩어지고 명예는 높아지면 떨어진다. 하지만 사람과의 인연은 진심으로 대하면 영원히 남는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천냥의 황금보다 귀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소원해진 관계들을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용기를 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마음을 여는 용기 말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지금 와서 관계를 회복하려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젊었을 때 작은 오해로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것을 계속 끌고 온 것입니다. 전화를 걸면서 너무 떨렸답니다. 받을까? 받아도 뭐라고 할까? 그런데 친구가 전화를 받았고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어. 근데 용기가 안 났어. 내가 전화해줘서 너무 고마워. 두 분은 그날 몇 시간을 통화하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시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과 멀어졌다면 먼저 다가가십시오. 바쁜데 귀찮게 하면 어쩌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고 싶어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자식들도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다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뿐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다시 가꿀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어색한 사이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은 사소한 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가족들과 재회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8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은 말년에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관계는 한 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을 내밀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그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연락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하십시오. 내일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쌓아왔습니다. 물건도, 경험도, 지식도, 그리고 고집도 쌓였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무겁고 삶은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붓과 종이, 그리고 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실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은 깨달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생은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많을수록 걱정거리가 되고 욕심은 클수록 마음이 괴롭다. 진정한 부는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진 게 있어야 살 수 있지 않나? 돈이 있어야 편하지 않나? 물론 맞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넘어선 과도한 욕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집 한 채로는 부족하고 돈도 계속 더 모으고 싶고 자식들도 더 성공하길 바라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에 시달립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집도 여러 채 사셨고 주식도 하셨고 예금도 많이 들어두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걱정하셨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은행이 망하면 어쩌지? 자식들이 재산을 두고 싸우면 어쩌지? 밤에도 잠을 잘 못 주무셨고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위중하십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히 지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구나.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을 위해 평생을 걱정하며 살았구나. 다행히 할아버지는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삶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집 몇 채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셨고 주식도 정리하시고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답니다. 걱정도 줄어들고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도우면서 진짜 행복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비우니까 오히려 채워지네.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물질을 비우면 마음의 평화가 채워지고 욕심을 비우면 감사함이 채워지고 집착을 비우면 자유가 채워집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쌓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비우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먼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비우십시오. 집안을 둘러보면 수십 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쓰지 않은 것들, 추억이 담겼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먼지만 쌓인 것들. 이것들을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버리십시오. 공간이 비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다음으로 과거의 원망을 비우십시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이런 원망들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원망은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의 비교를 비우십시오. 저 사람은 돈이 더 많아. 저 집 자식은 더 잘 됐어.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해.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오늘 하루를 맞이한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감사했습니다. 비록 자유는 없지만 생명은 있고 가족과 떨어졌지만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있고 권력은 잃었지만 학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비우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하나씩 비워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5번째 장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지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현재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일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내일 일을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무의미하게 흘려보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뿐이다.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살 수 없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에 매여 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도 계속 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쩌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불안하게 보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나중에 치매 걸리면 어쩌지? 요양원 가게 되면 어쩌지? 아직 건강한데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아픈 데 있으세요? 아니.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손녀의 말에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건강하고 행복한데 혹시 모를 미래 때문에 현재를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후로 할머니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미래는 모르는 일이야.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건강하니까 지금을 즐기자.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산책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쓸데없는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했어. 현재를 산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유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풀려날까? 하고 매일 걱정하며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읽을 책, 오늘 쓸 글, 오늘 가르칠 제자들. 그렇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셨고 그 결과 18년이라는 긴 유배 기간이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감사의 마음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의 맛을 느끼십시오. 그냥 습관적으로 먹지 말고 음식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이 음식이 내 몸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드십시오. 산책을 나가실 때 주변을 보십시오. 나무의 초록빛, 하늘의 푸르름, 바람의 시원함.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느끼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어차피 다시 볼 사이도 아닌데 하고 건성으로 대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만남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에 감사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오늘 자식한테 전화 받았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다 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후회가 줄어들고 미래의 불안이 사라지고 현재가 풍요로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인생이 된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어제는 이미 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이 소중한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6번째, 늙음이 아닌 성숙함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늙는다, 노쇠해진다, 쓸모없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나이 듦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드는 것은 정말 부정적인 일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선생은 나이 듦을 성숙의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깊어진다. 젊음의 날카로움은 줄어들지만 그 자리에 지혜의 부드러움이 채워진다. 이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외모도 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흑백이었습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상황마다 맥락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생기면서 우리는 더 관대해지고 더 이해심이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급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빨리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급하게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에 화가 났습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했고 쉽게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화낼 만한 일과 그냥 넘길 일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그분은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자주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화를 내며 상처 준 사람들, 소리 지르며 놀라게 한 가족들. 그 기억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젊은이에게도 어려운 일인데 70이 넘은 나이에 하려니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심호흡을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여전히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과하고 다시 노력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다가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사람이 됐어. 젊었을 때는 힘으로 사람을 대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대하는 걸 배웠어. 늦었지만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해. 이것이 성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는 지혜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 생활을 통해 이런 성숙을 이루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먼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잘못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이었다. 눈을 바꾸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 나이 듦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젊은이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겉모습은 늙었을지 몰라도 내면은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신 그 과정에서 계속 성장하십시오. 육체는 늙어도 정신은 계속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80평생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공부하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과 성장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7번째 장 남은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 관계의 중요성, 비움의 지혜, 현재를 사는 법, 그리고 성숙의 의미까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산다면 그것이 100년보다 가치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십시오. 평생 미뤄왔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했던 일들. 이제 그 나중이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악기든 그림이든 글쓰기든 뭐든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워서 뭐 하나 하지 마십시오. 배우면은 나이가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십시오. 여행이든 산책이든 동네 구경이든 좋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움직이십시오. 집에만 있으면 세상이 좁아집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십시오. 연락하고 싶었던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이제 와서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친구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인생의 끝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자식들과 대화하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잔소리 대신 격려를, 비난 대신 이해를 주십시오. 손주들과 놀아주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부모와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만의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좋은 시간을 만드십시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이제라도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아왔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 여러 사람들의 배려. 이제 받은 것을 돌려줄 때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거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조금씩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을 찾아뵙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훌륭한 베풀미입니다.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귀중한 선물이 됩니다. 자신을 돌보십시오.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돌보고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하십시오.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취미 생활을 즐기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편안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에게도 친절하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감사는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아프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파봐야 합니다.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가 되어봐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 시원한 바람, 예쁜 꽃, 친절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자유는 없었지만 생명이 있었고 가족과 떨어졌지만 그들의 건강을 기도할 수 있었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선생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이단 한 번의 인생을 남은 이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사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미뤄뒀던 일을 시작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후회가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나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다. 그러니 이 한 번의 인생을, 오늘 이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 후회와 용서, 관계의 중요성, 비움의 지혜, 현재를 사는 법, 성숙의 의미,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다. 그러니 이 한 번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살자. 정약용 선생은 조선시대 사람이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 숨쉽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시간이 빠르다고 느꼈고 후회를 했고 관계로 고민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고 후회하지만 그래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존재.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나라를 재건하셨고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을 키우셨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남은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젊은이들은 미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다음 주가 있고, 다음 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내일을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로운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선생의 마지막 말씀이 전해집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비록 고난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고, 의미 있는 일을 했다. 후회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한 삶,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은 삶, 사랑과 감사로 채운 삶.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셨지만 아직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은 여전히 젊고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미뤄뒀던 전화를 걸고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의미 있게 살았는가?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답이 예라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한 번의 인생을, 오늘 이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후회 없는,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첫날입니다. 감사합니다.